자, 고3 20년 7월 학평에 31번 문제 풀어볼 겁니다. 일단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지문이랑 앞에 문제 풀면서 여기서 끊어놓고 여기까지만 지문 해설을 했었죠.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나중에 문제 풀면서 보겠다고 했는데, 일단 보시면 착오를 이유로 법률 행위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법률 행위 취소 가능 요건입니다. 오케이? 이 요건을 못 갖추면 법률 행위 취소 못 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문단을 보니까 여기서부터 끝까지 한 문단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법률행위 취소 요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가에 대한 이해를 적절하지 않은 것이니까 저 문단을 보면서 푸는 내용인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요거를 짚어냈느냐 못 짚어냈느냐가 있어요.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지금 5개의 선지에서 똑같이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는 적절하지 않는 거 찾는 문제니까 4개가 적절할, 이 5개 경우 중에 4경우 취소할 수 없어요. 오케이? 그리고 한 경우 취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방법을 2가지로 잡으셔야 되는데, 이런 문제는 그러니까 해보기 전에는 뭐가 좋을지 몰라요. 해보기 전에는 뭐가 좋을지 모르는데, 첫 번째는 다 정리 후에 거른다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선지 하나하나를 보면서 어떤 상황에 해당하는가를 보시면 되는데, 이게 공부를 할 때는 다 정리하고 걸러주시면 좋고요. 실제 시험 문제를 풀 때는 선지에서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를 때려 맞춰주시면 됩니다. 때려 맞춘다기보다는 발췌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서 보시면요,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한 요건이 첫째가 있고요, 둘째가 있고요, 그리고 셋째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 다 순서대로 읽을 필요 없거든요.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단어가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취소 배제 사유요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문단이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한 요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취소 배제 사유가 있다면 당연히 안 되겠죠. 너무 직관적으로 반대되는 이야기잖아. 그래서 읽어보시면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자, 의사표시자가 그의 의사표시에 있어 위험을 의식적으로 인식했음에도 모험적인 행위를 한 경우, 그리고 착오가 없을 때보다 착오가 발생했을 때 의사표시자에게 유익한 경우에 취소권이 배제된다. 이거 보시면요, 이 둘 구분 지어야 됩니다. 이 둘을 이어서 읽으면은 말이 안 돼요. 그래도 어떻게 억지로 짜맞춰가지고 답을 낼 수는 있는데, 이 둘을 이어서 읽는 게 아니라 이 둘은 각각 다른 문장이라고 봐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착오를 일으킨 의사표시자의 진위에 동의한 경우, 혹은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 나니까 이건 이어서 읽읍시다. 상대방이 의사표시자를 착오자가 의도한 대로 효력 있게 할 용의가 있음을 표시한 경우에도. 자, 3가지 취소 배제 사유 3가지가 나왔어요. 얘네를 매칭시키는 게 우선이에요. 너무 직관적이잖아. 의사표시자가 위험을 의식적으로 인식했음에도 모험적인 행위를 한 경우는 취소를 못해요. 이 선지에서 위험을 인식했음에도 모험적인 행위를 한 경우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예요? 실수로 작성한 경우? 아니에요. 그쵸? 부동산 전문 변호인 매수인이 공장을 설립한 목적? 아니에요. 자, 부동산 시세 차익을 노리던 매수인이 투자를 목적으로 부동산 매매 계획을 체결했는데, 이게 뭐예요? 신도시 개발 후보지에 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신도시 개발 후보지로 선정이 되면 엄청나게 오르고 탈락이 되면 떨어지는 거였죠. 하지만 탈락이 돼서 떨어졌어요. 이거 뭐 어디에 해당하는 거죠? 방금 전에 봤던
위험을 의식적으로 인식했음에도 모험한 거예요. 투자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도박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요건 아까 말했던 취소 사유 1번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착오가 없을 때보다 착오가 발생했을 때 유익한 경우. 이 경우는 뭐죠? 어디에 해당할까요? 1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으로 잘못 썼어요. 그런데 이렇게 체결될 경우 나한테 900만 원 이득이에요. 그래서 요거 바로 취소 배제권 두 번째 해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3번, 상대방이 착오를 일으킨 의사표시자의 진위에 동의한 경우나 혹은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착오자가 의도한 대로 효력 있게 할 용의가 있는 이러한 내용이 있는 것은 3번 선지밖에 없습니다. 매도인이 실수로 100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으로 기재를 해가지고 계약이 체결이 됐어요. 900만 원 손해잖아. 그쵸? 그런데 오케이 1000만 원에 팔려고 했죠. 1000만 원에 해드릴게요. 이 경우에는 취소가 안 된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가 아니라 그냥 단순 실수로 너무 큰 손해를 보게 될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걸 보기 위해서는 마지막 4번 선지를 판별을 해야겠죠. 4번 선지는 뭘까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인 매수인이 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법률상 공장 신설 허가가 불가능해가지고 취소해주세요. 지금 해줘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의 직업은 뭐예요? 부동산 전문가예요. 부동산 전문가가 이 땅에 공장 신설이 가능한지 아닌지도 확인하지 않고 병신같이 산 겁니다. 땅을. 그쵸? 여기에는 뭐에 해당할까? 직업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대한 과실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거죠. 지금 이 예시가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부동산 전문 영업을 하는 자가, 부동산을 전문으로 영업하는 자가 토지에 공장 신설 제한 유무에 관하여 관련 법규를 조사하지 않은 경우를 그 예로 들 수 있다라고 말하면 방금 그 선지에 정확하게 부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도 맞다. 그래서 1번인데 실제로 이렇게 엄청 많은 경우는 이렇게 하나하나 사유를 찾아가지고 발췌하는 식이 훨씬 더 유리해요. 시험 때는. 이렇게 안 하면 제 시간 안에 답이 안 나올 겁니다. 이렇게 안 하고 다 정리해서 거르는 방식으로 할 경우는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건데 이건 좀 연구자의 마인드. 코가 왜 이렇게 간지럽나? 연구자의 마인드지. 우리는 문제 풀어가지고 정답만 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좋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만 봅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길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경우,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해봐야겠지. 이렇게 해봐야 이건 좀 아니구나. 첫째, 아니구나라는 거 알 수 있으니까 첫째, 의사표시가 존재해야 된다. 그리고 의사표시 과정에서 착오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1번, 2번, 3번, 4번, 5번 선지의 경우는 모두 다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의사표시가 존재했고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해주세요 라고 하니까 일단 전부 다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착오인지 아닌지 이게 인정 가능한 착오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구분해줘야 되는데 어쨌든 선지만 보면 다 착오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은 둘째로 법률 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 1번이랑 좀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중요 부분의 착오라는 것은 뭐 주관적, 객관적 요건이 모두 충족된 상태. 어렵잖아. 읽다 보니까 왜 내가 아까 이렇게 발췌하는지 알겠지. 의사표시자의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하고, 뭐 의사표시자 입장에 섰더라면 일반인도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 생각될 중요한 것이어야 한다. 그래서 무엇이냐? 내용의 착오나 표시상의 착오, 그리고 동기의 착오는 아닌데 단 동기의 착오 중에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착오는 인정을 해준다. 뭘로 인정? 취소 가능으로. 그래서 동기의 착오는 부분적으로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거 인정을 해주고, 더하기 내용상의 착오 그리고 표시상의 착오. 그래서 얘네를 구분을 해보면 이거 표시상의 착오, 이거 표시상의 착오, 이거 표시상의 착오죠. 그쵸? 그리고 얘는 따지고 보면 내용이 아니라, 얘는 따지고 보면 이 땅에 대해서 잘못 알았기 때문에 뭐예요? 물건에 대해서 잘못 알았다면 동기상의 착오에 해당을 하겠고요. 그쵸? 여기서는 어떠한 착오? 여긴 딱히 무슨 착오라고 볼 수가 없겠지만 어쨌든 굳이 따지자면은 이 땅이 신도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한 거니까 이것도 역시 동기상의 착오에 해당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는 표시인 겁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유발한 동기상의 착오가 아니라 이건 모두 스스로 한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미 얘들은 걸러질 수도 있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스스로 그 유명한 노래 가사에 말 맞다나 스스로 불러온 재앙인 거잖아. 그쵸? 이제 여기에서 3번으로 가면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중대한 과실을 직업상으로 중대한 과실이다 라고 해서 4번 선지에 해당되는 내용이었었죠. 그리고 4번이 취소 배제권이 없어야 한다. 그래서 취소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녀석들을 찾아서 또 걸러줬어야겠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그래서 이렇게 해서 걸릴 경우는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이렇게 하나하나 걸르다 보면은 이제 표시, 동기 이렇게 해서 4번이랑 5번이 걸러지게 되고 1번, 2번, 3번이 남게 돼서 이 녀석들이 과연 지금 2번까지 해서 1번, 2번, 3번만 남은 거잖아요. 나머지 3번, 4번을 보면서 1, 2, 3번 선지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보시면 되는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 쪽은 아니고 바로 착오가 없을 때보다 착오가 발생했을 때 의사표시자에게 유익한 경우, 요게 바로 2번 선지에 해당하는 거고, 상대방이 착오자적 착오를 이게 바로 3번 선지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얘도 취소를 할 수 없게 되고요. 2번도 취소를 할 수 없게 되고 3번은 취소를 할 수 없게 되면서 1번만 남게 된다. 이런 식으로 걸러내는 건데 뭐가 더 좋을지는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싹 정리를 해가지고 걸러내는 게 정답 자체는 엄청 깔끔하게 나왔죠. 정답은 깔끔하게 나왔지만 시간이 오래 걸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래 걸리는 문제, 그러니까 오래 걸리는 문제, 짧게 걸리는 문제, 이게 구분을 우리가 못 하잖아, 풀기 전에는. 그러니까 가급적 어떠한 것이 되더라도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 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렇게 깔끔하게 풀 수 있는 녀석을 깔끔하게 풀 수 있을 만한 판단력이 공부를 하면서 갖춰지게 되는 거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